봅시다. 통계적 수정인데 통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궁극 최고 목표. 최고 목표가 뭘까? 궁극이라는 말이 멋있는 말 아니야? 어쨌든 최종 목표가 뭘까? 예상도 못한 대답이 또 바뀌는 해. 예상 그러니까 맞추면 이건 기대쯤 아니야? 응? 초성. 초성?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막연해서 통계의 궁극. 미래 예측. 오! 예상도 못했다. 미래 예측하지 못했네. 자, 어쨌든 왜 그래? 근데 통계가 미래 예측이 목표야. 그러니까 사실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 맞지? 과거는 끝난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할 때 주식 막 분석하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 뭐 해? 그걸로 미래도 이럴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런 이제 이런 인풋이 있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이제 통계를 활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미래 예측이 궁극적인 목표야. 근데 저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것이 아니겠지만 당연하잖아. 우리의 목표는 뭘까 그러면? 조금 작은 목표는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모든 걸 조사할 수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제 연우가 나중에 엄청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회사를 하나 차렸다 하자. 그 전구 회사, 전등 회사를 만들었다고 시작. 그래서 이제 전등 회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등을 파는데 엄청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10년 동안 지속되는 전등을 개발했다고 하자. 오케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그걸 개발해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20년 가냐?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지. 다 켜봤어. 다 켜봤더니 다 10년 이상 가더라고. 그럼 이제 팔 게 있어 없어? 아니 나 전등 켜가지고 10년 가는 거 확인했다니까? 그럼 전등 다 어디 갔어? 사임이 끝났지. 팔 게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하는 건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냥 이런 거지. 딸기 이제 농사, 은지를 이제 귀농해가지고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오케이? 근데 이제 딸기를 이제 진짜 당도가 엄청 높아. 그래서 그럼 이제 당도가 어떻게 알아? 다 먹어봤어. 그럼 팔 거 없잖아. 집에 없구나. 완전 재밌다 생각해. 자 어쨌든 바보 아니야. 항상 기억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를 조사해서 확인하는 건 비합리적인 경우가 사실 엄청 많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체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일부만 뽑아서 조사한 거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선종 알지? 삼선 중에 그 농구부가 있거든. 걔네들 전국구래. 그래서 삼선중 하려고 일부러 애들이 꿇어. 초등학교 중이. 삼선중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농구 삼선중을 가고 싶은데 떨어지잖아. 그럼 한 해 꿇고 그냥 가는 거야. 다시 지원해가지고. 왜냐면 아니 다른 학교 가도 괜찮은데 이제 자기가 꼭 삼선중 가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는 한국에서 딱 정해져 있어. 정해진 코스를 가야지만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농구에 큰 뜻이 있고 무조건 자기는 프로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더라고. 왜 야구하는 애들도 전국으로 전학 다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삼선중 그래서 농구부가 이제 키 평균을 보통 한 2m는 과장이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나 사실 몰라. 재보진 않았으니까. 나올 때마다 농구 높이를 이렇게 볼 수 없잖아. 어쨌든 이제 키가 뭐 평균 2m라고 하자. 삼선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갔어. 키를 조사를 갔어. 삼선 중 5명 딱 보더니 농구 5명 딱 보더니 뭐 했네? 그럼 삼선 중 학생의 키 평균은 2m인가? 어떤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부를 뽑아서 조사할 때는 그 일부가 정말로 자료를 전부 다 잘 대표할 수 있는지가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전체 중에 일부 맛을 뽑아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전체가 이럴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논리적 근거는 당연히 뭘 대해서 삼겠어? 수학으로 삼겠지 맞지? 그 이야기가 여기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거 잘 맞췄어. 깜짝
자,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전부 다 조사 우리가 관심을 가진 대상 전체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일부를 뽑는 걸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당연한 얘기겠지. 일부를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뽑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추출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을 해야 돼. 여기서 임의라는 말은 무작위라는 말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모집단의 각각의 대상이 뽑힐 가능성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임의 추출 혹은 이제 무작위 추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추출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복원 추출을 하게 돼 있어. 복원 추출은 뭐지? 목이 아직 내가 분명히 예상컨대 방학이 끝나야 일단 이미 정상적으로 목이 회복 될 것 같아요. 아프진 그러니까 아예 안 아프진 않은데 거의 아프진 않아. 그냥 약간 목이 그 간질간질한 느낌 알지?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 중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이제 복원 추출이고 복원 추출은 이제 뺐던 걸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모집단에 속하는 모든 대상이 뽑힐 가능성이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복원 추출을 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뽑힐 확률이 똑같은 거겠지. 괜찮니? 근데 이제 비복원도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모집단이 너무 크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뽑는다고 치자. 대한민국에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중에서 한 명 뽑고 그 비복원 한다고 해서 뭐 특정 사람을 뽑히고 안 뽑힐 확률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거든. 그 정도로 사이즈가 커버리면.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가 엄청 크면 비복원도 복원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긴 있어.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다 이야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5명 뽑는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5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관례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이제 n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약속 지금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전수조사의 대상은 인구조사,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 2005년, 2025년, 작년 25년에 맞지? 작년에 한 거야. 앞으로 한 4년쯤 뒤에 다시 또 하겠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은이가 집에 뜩 있으면 이제 아줌마가 전주 누르고 이 집에 누구 살고 이 집에 몇 명 있고 나이가 어떻고 막 이런 물어봐. 그걸 5년에 한 번씩 다 해. 진짜 전국 사람이 다 와, 모든 집에. 그거는 이제 돈이 조금 들겠어, 많이 들겠어. 쌤이 알기로 그거 하면 한 반 달 정도? 반달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달에 절반 정도를 하면 한 2, 300 준다고 하더라고. 꿀할까요? 쌤 아는 동생이 막 하더라고. 대신에 이제 모든 집에 가서 천중을 눌러야 돼서 약간 이상한 사람 나오면 좀 작아. 그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약간 시간 대비 좀 세대. 물론 그때 되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또 맞지? 4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알바가 궁금하면 어쨌든 근데 그 좀 빡세게 하면 진짜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웬만한 알바보다 더 세대. 그 왜 쿠팡 물류세 때 이런 것도 더 세대. 그거 엄청 세거든. 그것도 더 세대. 대신에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조사의 대상은 쌤이 거기 써놓은 것처럼 전구의 수명, 이런 거는 표본조사 할 수밖에 없다. 다 조사하면 그냥 할 전구가 없어. 맞지? 망하는 방법인 거지. 이렇게 과일을 내가 다 먹어봤어요. 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참고 보면 특별한 법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을 의미하고요.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참고에 써놓은 내용의 거의 한 80에서 90%는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봅시다. 자 이제 일단 쌤도 사실 이게 그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이제 적어왔거든. 같이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겠대. 특성은 사실 우리가 모집단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 자체를 조사하는 게 아닐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뭐 키가 값이 되든 혹은 뭐 나이가 값이 되든 혹은 뭐 어떤 그 좋아하는 과일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뭐지 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사과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지. 그런 특성들을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서는 뭐도 해놨어. 뭐 시간 그것도 괜찮지. 그 다음에 점수 뭐 학생의 점수를 이제 값으로 잡는 거지. 괜찮니?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으로. 오케이? 자, 그걸 x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고 했었거든. 뭘로 예를 들까? 점수를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수를 x라고 해. 예를 들어서 점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해서 뭘 구할 수 있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지금은 이 기호가 어색하진 않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EX를 뭐라고 부르지 원래? 기대값이라고 부르지 않지? 기대값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비호로 간단히 쓰고 싶을 땐 스몰 m이라고 쓰고 얘는 이제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얘는 이제 시그마라고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앞으로 표본에서도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저 모집단에서의 그것과 표본에서의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용어가 새로 생겨서 얘를 이 단원부터는 이제 모평균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조사만 한 거야. 이 전까지는 전수 조사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부만 조사하는 표본을 조사하는 일들이 생겼으니까 구별을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추가한 거지. 계산하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완벽하게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표본을 뽑을 건데 표본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를 뽑는다고 했지? 복원 추출을 뽑는다고 했잖아. 맞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뽑을 때 그 뽑힌 점수가 사실은 확률 변수 x를 확률포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야. 한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 한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첫 번째 뽑는 값도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따르는 거야. 두 번째 뽑는 값도 여전히 같은 분포를 따르겠지. 왜 그래? 다시 뭐 했으니까? 넣었으니까. 똑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건데 첫 번째 뽑는 표본의 값을 x1이라고 하자. 두 번째 뽑는 표본의 값을 x2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n번째 뽑는 표본의 값을 xn이라고 하자. 이렇게 쓰게 되면 저기 x1부터 xn까지는 전부 다 확률 변수야. 괜찮니?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 모집단에 2와 여기가 사실은 그 뭐가 제일 어렵냐면 말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그래서 보면서 설명하는 거야. 내가 혹시나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거야. 아, 참고로 그 얘는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지? 여기에 들어있는 표본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몇 가지야? 몇 개야? 4개지, 맞지? 그리고 각각에 따른 확률은 전부 다 얼마야? 4분의 1씩인 거야. 오케이? 내가 근데 첫 번째 뽑을 때도 저 각각의 수들이 4분의 1의 확률을 뽑힐 걸 기대하고 뽑는 거야. 두 번째 뽑을 때도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을 때 나오는 값을 x1이라고 하게 되면 x1이 취하는 값은 2468이고 그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이야. x가 취하는 값도 2468이고 그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x1, x2, xn 모두 저 x랑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괜찮니? 가라 많이 어렵지? 괜찮아? 알아듣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만 기억해도 사실은 상관없긴 해. 이거는 논리를 채우는 과정이 좀 더 가까워서 문제 풀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건 다 이렇게 이 문제 나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진짜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을 건데 지금 내가 여기다 쓰고 싶은 건 이 단어를 대체할 다른 단어를 못 찾아서 지금 내가 진짜 한 10년째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 바꾸고 싶어. 뭔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모르겠어. 와닿지가 않더라고. 특정한 표본을 뽑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고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채워보죠. 2, 4를 채워봐. 그러니까 내가 표본 하나를 뽑은 거야 지금. 첫 번째 뽑았더니 2가 나왔고 두 번째 뽑았더니 4가 나왔다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표본이 실제로 하나 생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때 요 2를 우리가 보통 스몰 x1 이렇게 해요. 4를 스몰 x2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확률 분포 그릴 때 저 이거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그려보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x 2 4 6 8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합1 이렇게 쓰지. 혹시 이게 어렵니? 그렇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뭐 썼는지 기억하고 있어? 뭐 썼지? p x는 스몰 x. 그러니까 이 스몰 x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특정한 값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야. 요 스몰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2, 4, 6, 8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률 변수가 굳이 취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인지 그냥 값을 나타내는 문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썼거든. 근데 여기서는 좀 중요해. 그래서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돼. 다시 이 2라는 값은 특정한 값이야. 그러니까 x1이라는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 중에 특정한 값이 x1, 스몰 x1인 거야. 그리고 그 값은 여전히 2, 4, 6, 8이야. x가 취하는 값 중에 특정한 값을 x2라고 하고 스몰 x2라고 하고 그것도 여전히 2, 4, 6, 8이야. 그 중에서 4가 선택된 거야. 그 중에서 2가 선택된 거야. 그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때 내가 이 2와 4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스몰 x 바라고 쓸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2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평균이 정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스몰 x 바라는 친구는 특정한 표본의 평균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표본 평균이 취하는 값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설명은 다시 한번 더 할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스몰 s의 제곱을 쓸 거거든. 스몰 s의 제곱은 원래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야. s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 시그마도 s를 이니셜 딴 거야. 그리스어에서의 s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몰 s를 실제로 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차피 분산이라는 게 표준 편차의 뭐니까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 제곱이라는 기호를 그냥 쓴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2 빼기 1분의 1 곱하기 2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분산의 정의가 원래 뭐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평균이 얼마라고? 편차는 값 빼기 평균이야. 값 빼기 평균이 편차야. 그걸 뭐 했어? 제곱했지. 얘도 값 빼기 평균이야. 그걸 제곱했어.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원래는 2로 나눠야 되는데 2-1로 나눈다는 것만 추가 약속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원래 이제 이거 일반에서 쓰게 되면 여기가 n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분모에 1을 빼고 나누는 거야. 만약 표본의 크기가 5라면 5 빼기로 나누라는 얘기야. 괜찮아? 다시 한 번 더 쓸게. 저기다가 일반에서 쓸 거라서 다시 지금 여기 쓴 건 이건 뭐라고? 표본 분산이야.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예외적으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 빼기 1로 나누기로 되어 있어.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우리의 일단 목표는 추정이거든.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어떤 중요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때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수학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 알지? 지금은 아직 이야기할 그 백그라운드가 부족합니다. 요거 계산은 얼마야?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2가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S를 구하게 되면
얘는 그냥 루트 2가 되냐. 이거는 그대로 똑같아. 그냥 표본 편차도 똑같고 요건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거든.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이것도 똑같은데 여기 표본 분산을 구하는 아이템은 이 친구만 예외적으로 표본의 크기 빼기 1로 나누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크기가 2짜리 표본을 꼽는데 6이랑 6을 뽑았다고 하자. 첫 번째도 6을 뽑고 복원이니까 두 번째도 6을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때는 x1이 6이고 x2가 6인 거예요. 그럼 이제 x반은 어떻게 돼? x반은? 당연히 6이 나오겠지, 맞지? 그리고 x제곱을 구하면 이게 편차하면 0 나오거든. 또 편차하면 0 나와서 결국 이건 0이 될 거야. 그리고 s도 제로가 되겠지. 거기 밑에 계산 다 써, 옆에다가 65쪽 그 강의 노트에다가 계산 다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이 스몰 x 바가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는 얼마였더라? 3이었다가 여기는 얼마가 됐지? 6이 되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이 매번 표본을 뽑을 때마다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표본에 따라서. 오케이?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경우에 뽑을 수 있는 표본은 총 몇 가지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순서를 정해놨는데 순서를 빼먹고 넘어가 버렸어. 일단 지금까지 흐름을 따라오고 있어. 그냥 하겠습니다. 여튼 자,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 표본이 총 몇 가지일 것 같아? 표본의 크기 2짜리 분다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몇 가지야? 4개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고불 법칙의 대상이지 않지. 모든 표본은 총 16개가 가능해. 괜찮니? 그때 표본 평균 x바로서의 값으로 가장 작은 애는 누구지? 2가 되겠지. 둘 다 2 나오면 평균 2 나올 거 아니야. 제일 큰 거는 88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혹시 2가 나올 확률도 구할 수 있겠어? 전체가 몇 가지라고 표본이? 16가지라고. 그 중에 2가 나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16분의 1이 표본 평균 x바가 2가 될 확률인 거야. 방금 뭐였지? 두 가지를 했다. 표본 평균 x바가 취하는 값을 이야기했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야기했어. 그게 뭐지?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따라서 표본 평균 x바는 확률 변수다라는 게 이 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논리. x바라는 건 확률 변수라는 얘기야.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스몰 x바는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 중에 특수한 값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x바의 분포를 구하게 되면 얘가 2, 3, 4, 5, 6, 7, 8이 되고 그리고 이 확률이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이 되어서 이 합이 정확히 1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계산하면 돼. 금방 나와. 그리고 여기 뭐 써야 된다고? P 라지 x 바는 스몰 x 바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볼까? 표본 평균 x 바가 4가 된대. 그럼 전체 기본수는 16가지라는 거 맞지? 이제 분자에 들어갈 걸 찾는데 평균이 4가 나오면 뭐 하면 돼? 4, 4 나오거나 2, 6, 6, 2 이렇게 복원 추출해서 경우의 수 셀 때 이제 세 가지를 세야 됩니다. 따로 첫 번째 2, 두 번째 6 나오는 경우와 첫 번째 6,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확률이 16분의 3이었던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 라지 x 바가 사실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내가 x 바라는 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라지 xi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친구가 확률 변수라서 이제 그들을 더한 것도 확률 변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얘를 1 풀어서 쓰게 되면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n분의 xn 이 친구가
x 바이 정이고 저 친구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평균 x만은 확률 변수다라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라지 s 제곱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확률 변수인 거야. 다만 이 친구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은 문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건 이제 과한 얘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확률 변수는 사실 인지하는 정도면 충분해. 물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n-1분의 1 곱하기 지금 i는 1에서 n까지 편차 제곱 평균이니까 xi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풀어 쓰게 되면 x1 마이너스 x바 전체의 제곱 더하기 이게 이제 될 거고 x는 뭐 x 이렇게 이 친구가 이름이 표본 분산이고 이 친구가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그걸 이야기했고 그다음 표본에서의 이 표본 내에서도 평균과 부담과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걸 라지로 쓰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그 값들이 나올 확률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막연할 수 있어. 그래서 잘 이해가 되면 내가 조금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너희들이 좀 잘 인지해야 되는 게 스몰을 쓰는 건, 소문자를 쓰는 건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 중에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문자로 쓰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 자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책의 64쪽을 보게 되면 자, 쌤이 방금 한 게 이제 다 잘 적혀 있습니다. 다 잘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참고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추출된 표본은 매번 변함으로 각각의 표본을 나타내는 그 x1부터 xn까지는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x바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또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세 번째 표본 분산은 무분산과는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는데 정하는 거. 이는 표본 분산과 무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추정할 때 우리가 무분산을 써야 되거든. 근데 무분산을 알면 왜 추정을 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분산을 모르는 상황이 일반적이고 표본 분산과 무분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표본 분산이 더 큽니다. 아니. 표본 분산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보통은 잠만 더 작은데? 아, 바보구나. 분모를 줄이면 값이 커지는구나. 예, 약간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제 착각했어. 어쨌든 그래서 더 작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가 이게 내가 1분만 뽑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에 가까운 값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 평균에 먼 값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 평균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일 중심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뽑으면 평균에 가까운 값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평균에 가까운 값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가 모여있다는 얘기야. 모여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가 표본의 표준 편차가 표본의 분산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더 작게 나올 가능성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는 대문자 x로 확률 변수 꼭 x일 필요 없어. y면 y인 거고 x반면 x반 거죠. 어쨌든 대문자가 나타내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은 소문자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잠깐 갑시다. 자, 우리 책 그 166쪽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 문제 봅시다. 67조.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거 진짜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 건전지 수명 조사. 건전지 수명 전수 조사하면 회사 망한다 맞지? 인구주수 총조사 이건 전부 다 전수 조사 해야 됩니다. 거주지 조사 이것도 전수 조사 해야지. 이렇게. 그다음에 당도 조사 이것도 다 쌤이 예를 들면 똑같거든요. 당도 조사도 이제 다 먹어버리면 망한다 맞지? 그래서 기업은 열이 표본 조사. 자 필수 2번 봅시다. 자 2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1, 2, 3, 4, 5라는 5개의 그 값을 가진 모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용문을 추출할 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1개씩 보원 추출입니다. 3개 추출이요. 3개 추출. 표본의 크기가 3인 거지.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몇 개? 5개.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또 5개.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럼 또 5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능한 표본의 가지수는 125개입니다. 연우야 안녕. 배우고 있어? 오케이. 자, 두 번째. 1개씩 비보분 추출이야. 그러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5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4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3개로 줄어들 겁니다. 하나씩 빼버리니까 맞지? 그다음 세 번째. 한 번에 5개 뽑는 거, 한 번에 3개 뽑는 건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5, C, 3입니다. 그냥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한 번에 뽑는 거라서 이건 조합의 수가 됩니다. 물론 얘는 5B3이 되고 얘는 그 5I3이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이 기호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조합만 잘 쓰면 이 문제에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라지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그러니까 표본 전체를 구성하는 게 x1부터 xn까지의 값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기 표본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표본 뽑을 때마다 이제 그 값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저렇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저렇게 나타내게.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정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학적인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거라고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쌤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한 거냐면 강의노트 65페이지 기준으로 표까지 두 번째 표까지 사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까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된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면 이 x를 구하면 5가 나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이 확률 요소가 취하는 값이 등차수를 이루고 확률이 가운데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있는 평균은 항상 그냥 이 전체 값의 평균 가운데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5가 나와. 그럼 이 친구는 평균이 얼마가 되겠어? 지금 등차수를 이루고 있지 취하는 값이. 그리고 확률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러면 항상 평균이 가운데 값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 안 해봐도 평균은 5인 겁니다. 얘는 30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vx를 우리가 2x 제곱 곱하기 빼기 평균을 제곱을 하게 되면 5가 나옵니다. 맞지?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루트 5가 됩니다. 여기가 예산이 이제 정의대로 계산하면 돼. 맞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잠깐만.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x바가 확률 변수입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저 친구에 대해서도 뭘 구할 수 있겠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x바의 1은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x바에 대해서도 뭘 구할 수 있다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걔를 우리가 x바 이렇게 쓸 거야. 은진아,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
다시 우리가 이제 EX는 평균이잖아, 맞지? 모평균. 오케이. 그럼 얘는 누구의 평균이야? X바의 평균이 맞지? X바는 다시 원래 이름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말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다 구별해야 돼, 정확하게. 오케이. 자, 어쨌든 이 X바를 계산하면 아까 이건 5가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이게 나와. 정의대로 계산하면 귀찮아서 가지고 이렇게 할게 안 할게. 자, 그다음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11. 근데 정의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면 사실 하나도 안 된다고 우리한테는. 실제로 계산시키지도 그 선생님이 성격이 나쁘면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나는 안 될 겁니다. 나는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 성격 좋으니까 자, 어쨌든 근데 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 같아. 근데 저 같음이 알려져 있다. 오늘 알려져 있다 쓰면 한 10몇 번 할 거거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증명할 수 없고 그냥 바로 그려. 우리가 생각해봐. 그때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문 문과잖아, 맞지? 그러면 수업을 할 일이 많을까 적을 것 같아? 거의 없겠지 사실은, 맞지? 근데 뉴스도 안 볼 거야? 안 볼 수도 있긴 한데 얼마나 보겠지? 어쨌든 꼭 이제 뉴스 보면 통계는 거의 나온다, 맞지? 그러니까 그 통계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냥 논리적 연결고리만 적당히 채워서 이해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자, 여튼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얘랑 얘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정확히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1이라서 얘를 크기분의 모분산으로 됩니다. 오케이? 이건 어차피 그냥 루트 씌운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봅시다. 가격도 66쪽입니다. 책에도 적혀 있는데 가격도 봅시다. 자, 표본 평균의 홍라 1번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답니다. 모평균의 스몰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시오과 같습니다. 어쨌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거든, 너희들한테. 만약 진짜 시험에서 이걸 구하라고 시켰어. 그럼 이거 정의대로 구하려면 2x 구한 다음에 2x 제곱해서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 그럼 계산이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렵진 않지만 귀찮은 건 팩트야. 맞지? 근데 원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거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이거 나와야 돼. 그게 참 잘했어요. 오케이? 이제 이걸 진짜 우리 EX 이거 구하는 거 할 줄 알잖아, 맞지?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 그걸 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으면 옆에서 쌤이 이제 하는 계속 시험을 내는 거지. 진짜. 교육 과정의 목표가 그거야. 이거의 관계를 위해서 답 쓰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거 계산하세요는 아니야. 계산은 이미 다 여러 번 했잖아. 앞에서 다 했잖아, 맞지? 그거는 교육 목표가 아니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를 하나 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모평균이 오고 스몰 m이 오고 시그마가 4래. 그때 크기가 9, n이 9라고. 이제 EX 반은 그냥 5지. VX 반은 표본의 크기분의 표준 편차의 제곱 4의 제곱 16이 되는 거지. 그럼 시그마 X 반은 4가 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친구인데 다시 어쨌든 물론 사실 약간의 반영이 섞여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까지는 뭐라고 주장했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표본 x바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표평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뭐라고 해? 확률 분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x바도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x바에 뭐가 있는 거야? 확률 분포가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x바의 확률 분포.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집 단위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거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근데 아까 x바의 평균은 뭐가 된다고 했지? 어디 갔지? 안 썼나? 안 썼나 봅니다. x바의 분포는 모평균과 같다는 사실 알려져 있잖아. 지금 여기 평균자니까 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평균의 분사는 뭐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했잖아. 지금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또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x바는 똑같이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 단위 평균과 분사는 다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들 사이 관계도 여전히 성립한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긴다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x의 분포를 내가 분포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x의 그래프거든. 근데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를 다시 4분의 1로 잡게 되면 여기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근데 지금 우리 크기 얼마짜리 하고 있는 거지? 크기 꼴랑 2짜리 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저 분포에 비해서 이 분포가 훨씬 더 정규 분포에 가깝지. 크기를 더 키운다고 생각해봐. 얘가 엄청 잘게 쪼개지면서 가운데에 몰려있는 형태로 그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쓰면 좋겠다.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평균은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 그리고 n이 충분히 크면 보통 n이 30 이상이라고 해요. n이 30. 그리고 이것도 다 경험적인 거. 통계학자들이 대충 30으로 합시다라고 한 거야. 자, 써놨거든요. 참고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n이 30일 때를 뜻한다. 이건 법은 아니야. 선생님이 교과서를 이제 참고하는 교과서들이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이게 있고 어떤 교과서는 이거 없더라고. 요거는 없더라고. 이따가 뒤에 가면 MP가 5 이상, MP가 5 이상 또 나올 거거든. 우리 2학년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거는 다 모든 교과서에 있는데 얘는 없는 교과서가 있긴 하더라고. 어쨌든 그냥 큰 틀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실 거기 있는 그 익히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시험 관계성에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리뷰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구별이 되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모집단. 모집단에서 뭘 구할 때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는 단어를 붙이겠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 단어 전까지 했던 얘기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표본을 뽑는데 표본은 사실은 이제 특정한 표본을 뽑는 것과 가능한 모든 표본을 뽑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맞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표본을 뽑고 나서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다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한 게 여기 아까 있었던 스몰 x바로 스몰로 표현한 거고, 이제 가능한 모든 표본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x바나 s제곱이나 s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확률 변수가 된다고. 그래서 대문자를 쓰는 거야. 왜냐면 취하는 값이 정해지고 그에 대한 확률이 다 계산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x바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x바의 뭐에 대해서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모집 단위 분포가 이럴 때 이제 확률 변수 x바의 분포가 이러하고 그럼 얘가 확률 변수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추가된 거지. 표평균의 평균, 표평균의 분산, 표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게 추가된 거 나왔지.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야? 모집 단위 그것과 표평균의 그것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지. 모평균과 표평균의 평균은 항상 같고 모분산과 표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모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되더라. 아니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표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까지 한 거야. 괜찮아? 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설명을 하고 나면 약간 그 이상한 표정이 돼. 너희들은 너무 잘 이해한 것 같아서 당황했어. 너는 잘 이해했어? 아니 잘 이해했니? 알기 멀다. 어쨌든 그 일단 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뭐지? 지난 과제를 못했으면 그냥 학원에서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쌤이 좀 타이트하게 토요일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수업 중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남아서 멘토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꼭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면 다시 채우기가 힘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결과를 받고 싶으면 그리고 사실 얘는 수능 과목이라서 잘 해놓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맞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그래도 좀 자신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고3 때 특히 지금 성인 문과 같은 경우는 그냥 고3 때 수학이 없어. 그렇잖아. 지금 모든 수학은 이미 다 끝난 거고 그걸 수능을 위해서 다시 이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확통, 대수, 미적원 이 세 개를 잘 준비해 놓으면 잘 준비해 놓을수록 3학년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기 쉽지 않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 나도 신기하게 봤는데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미래의 자기를 약간 나무로 생각한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 힘들대. 미래 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대 사람한테.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하면 다 그렇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미래에 나도 나다라고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엄청 신기한 얘기예요. 자, 여튼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주제를 끝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 끝내야 돼서 아니면 월요일에 고쳐오면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 보통 표를 그릴 때 1분만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4분의 1, 그리고 4분의 2, 4분의 1. 근데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을 때 그때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이 x바를 구하고 v x바를 구하고 시그마 x바를 구하라고 아니군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요구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서 그의 평균과 그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어떤 얘기냐? 모집단과 표본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러니까 모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니까 평균 무조건 1일 거라.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의 분포거든. 근데 이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이 항상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냥 받아들이고 쓰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v x바도 마찬가지. 얘는 2x 제곱을 구할 건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 다 2의 제곱 곱하기 2 다 3의 제곱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되나? 9가 되나? 맞지? 어쨌든 그럼 이제 원래 분산 vx는
2분의 9 빼기 4가 되어서 2분의 1이 될 건데, 그럼 Vx만은 표본의 크기 4분의 5분산 2분의 1, 다시 말해서 8분의 1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지. 이거를 표본 분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이다 라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 분포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지? 그래도 그건 해볼 필요가 있긴 해. x바가 취하는 값은 뭐지? x바가 나올 수 있는 1이 나올 수 있고 2분의 3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고 2분의 5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p x바가 2분의 3의 확률은 얼마일까? 잠만, 쌤이 지금 착각했다. 표본의 크기가 4인데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안 하네.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왜냐면 저기 표본의 크기가 4가 되면 1, 1, 1, 2 하면 3 더하기 4분의 5잖아, 맞지? 그럼 너무 자잘해져서 그래도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4분의 5부터 이렇게 하자.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2, 그리고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 그 다음에 3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px 바가 4분의 5인 이거 하나 나옵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매우 잘 나오거든. 어떻게 구해? 얘는 1, 1, 1, 2가 나오는 경우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1,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3번, 4분의 2가 한 번 일어나면 돼. 근데 이게 순서가 총 4가지가 있으니까 4, 10, 3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이런 거 시험에 나와, 맞지?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을 보게 되면 음료수 용량은 평균이 150, 평균이 1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인 정규표로 따릅니다. 그 다음에 N이 100일. 그때 100개의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맞지? 저 말은 표본의 크기가 100일 때 x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개의 평균이 표본 평균을 뜻하는 단어잖아, 맞지? 평균이 149 이상, 그 다음에 151 이하의 확률, 151 이하의 확률을 구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야? x바의 분포를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x바의 분포를 구하게 되면 n 150은 그대로 쓰고 100분의 5의 제곱, 그러면 4분의 1 제곱, 즉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분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150으로부터 표준 편차 몇 칸? 마이너스 2칸. 얘는 플러스 2칸. 따라서 얘는 P 마이너스 2 Z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0.4772의 2배가 되고 0.4772의 2배가 됩니다. 5번 갑시다. 사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통해서 뭘 주로 계산했어? 확률을 주로 계산했잖아, 맞지? 그 확률 계산을 모 집단의 분포와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x바의 분포를 구한 다음에 확률 계산하세요. 이게 그냥 요구사항이야. 계속 정규분포 하는 거지. 똑같아. 자, 탑승계의 짐의 무게는, 무게를 x라고 하게 되면 n,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그때 표본의 크기 n이 미지수고 그 다음에 무게 평균이, 즉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래. 자, 그때 이제 n의 값을 구하시니까 나왔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럼 x바는 어떻게? 18, 뭐야? x바는 n 18,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봤더니 얘를 이제 17과 19에 대해서 확률이 0.8664가 나왔다는 말은 얘는 p 마이너스 1.5 z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19를 표준화하면 1.5가 되고 17을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표준을 공식에서 19 빼기 18을 루트 n분의 4로 나눈 결과가 1.5. 다시 말해서 2분의 3이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어떻게 쓸까? 4분의 루트 n 이렇게 쓸까? 는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4를 곱하게 되면 루트의 n이 6이므로 n이 6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친구가 평균이 18이라서 18로부터 19까지의 거리와 18로부터 17까지의 거리가 똑같잖아, 맞지? 결국은 이게 굳이 이제 대칭 구조라서 평균부터 대칭 구조라서 똑같은 값이 나올 걸 아니까 굳이 따라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이해했어? 연우 괜찮아? 이게 고3들이 확통을 할 때 고3 내신은 사실 이제 공부할 게 좀 적거든. 근데 이제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미적분을 하는 순간 미적분 2겠지. 걔네들은 미적분 2 하는 순간 약간 이제 기말고사에서 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통계를 포기하게 돼. 왜냐면 여기가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쉬운데 처음에 배울 때가 제일 어려워. 나머지 다 그냥 과정. 문제 풀 때 풀이가 복잡해 안 복잡해? 풀이는 안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운데 그 한 번을 넘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내가 적당히 받아들여야 되고 약간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은 거야. 단원마다 사실 어려운 방식이 다르잖아. 사실 경우의 수는 아무리 해도 어려워. 진짜로. 통계는 아니야. 딱 선을 넘잖아. 그 다음에는 어려운 유형 몇 개밖에 없어. 다 그냥 정확하게 뭔 말인지 알고 있어도 풀리는 문제가 거의 90%야.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뭔 말인지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